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임피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음향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헤드폰, 스피커, 많은 음향 장비를 다루다 보면은 임피던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임피던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런 거구나 라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두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튜토리얼 강의를 많이 진행하면서 임피던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임피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음향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임피던스의 법칙. 로로 보내서 하이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해요. 음향을 입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얘기는 당연히 들어봤을 거예요. 로를 보내고 하이를 받아라. 근데 정확하게 로 임피던스를 보내고 하이 임피던스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정확한 설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피던스를 알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 소스 임피던스가 무엇이냐, 로드 임피던스가 뭐냐,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이 무엇이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임피던스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어떤 신호가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V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신호원이에요. 어떤 소스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유선 회로를 통해서 쭉 흘러가다가 Z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임피던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뭐냐면 우리가 저항하고 동일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류 성분, DC 성분, 이런 직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항하는 거죠. 어떤 신호 흘러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흘러가서 Z라는 임피던스를 통해서 신호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걸 저항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의 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압이 강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두 사이 간에 임피던스 양당 간에 어떤 전위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전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 전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showing input termination resistance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인풋을 얘기하는 거고요. output source impedance라고 되어 있죠. output source impedanc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단에 있는 거를 inpu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력단에 있는 것을 outpu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풋 같은 경우에는 터미네이션, 어떤 한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비는 시그널 프로세서 또는 믹서 또는 앰플리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풋에 들어오는 신호가 앰프 표시되어 있는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거를 앰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러스 신호가 가서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일명 터미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로드라고 얘기 또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인풋 터미네이션 레지스턴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풋 로드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output source impedance, output 쪽을 잘 보면 거기에 impedance out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impedance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output인데
얘가 이제 어디 가는 방향의 소스원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장비로 봤을 때는 인풋에 있는 임피던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드 아니면은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인풋인데요. 터미네이션 아니면 로드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 임피던스는 뭐냐면 다른 장비로 연결하는 어떤 소스원이기 때문에 아웃풋 소스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어떤 측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음향 장비를 보다 보면은 소스 임피던스 아니면은 이제 로드 임피던스 아니면 터미네이션 임피던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어떤 장비와 장비 간의 연결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어떤 장비, 그러니까 임피던스 아웃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임피던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이거는 로드인가요? 소스인가요? 당연히 소스죠. 어떤 장비를 연결하는 소스 임피던스인데 아웃풋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쪽 장비, 다른 쪽 장비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은 앰플리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로 빠져 있기 때문에 터미네이션 됐다는 거죠. 인풋인데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터미네이션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인풋인데 로드가 되어 있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보통 간편하게 도식화하는 경우 어떤 전기 회로를 이미지화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VS라는 소스1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임피던스 S라는 거는 소스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피던스 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로드 임피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헷갈리시죠? 이렇게 한번 겹쳐서 한번 보시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시그널 소스 또는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어떤 장비로 봤을 때는 ZS 아웃풋에 있는 임피던스를 Z 소스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쪽에 인풋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풋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고 다음에 로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음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로로 보내고 하이를 받아라라는 이유가 왜 나왔냐면